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본사 특집으로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와 분단 상황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 전쟁에 일본의 경제 보복, 러시아의 영공 진입,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 식별구역 진입,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주변국과 때론 평화롭게 또 때론 갈등하며 살아왔습니다. 외세의 수많은 침탈을 겪어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론 분열이 심할 때에는 외세가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진영으로 나뉘어 현 상황을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만 이용하려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서로를 비난만 하지 말고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이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비가 개면 희망의 무지개가 뜰 것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 천안, 공주 등 충남 5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전시와 대전기후환경네트워크는 독거노인 30가구에 풀매트와 양산, 절전형 멀티탭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문화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경관을 고려해 공동주택 층수를 20층 이하로 계획하는 등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사업 시행 6개월 만에 근로자 14,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충청남도는 3대 보험공단과 함께 심사를 실시해 다음 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부해경청이 충남 서해안 또는 경기 지역에서 청사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과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가 각각 중부해경청에 입지 여건을 설명하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이맘때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자치단체가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제한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 2분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보면 세종의 집합상가 투자 수익률은 1분기의 절반 수준인 0.4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홍성군이 6세 미만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자를 7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확대 시행은 오는 9월부터입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 알아보죠. 이맘때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제 자치단체에 알리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가 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제한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이맘때면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밭을 헤집거나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등 피해가 잇따르는데요. 네.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나면 자치단체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를 입은 일부 농민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내가 아니란 이유에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 주소가 속한 자치구와 농경지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전 중구는 피해 신고 시 주민등록상 중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휴경지 임차나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다른 자치구는 거주지를 지원 요건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의 설명이 궁금한데 이 대전시는 뭐라고 답하고 있죠? 네,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은 전에 구비 사업이라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경작지와 주소 요건이 구민인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 이 거주지와 농경지가 같지 않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농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된다고요. 네, 지난 며칠간 비가 참 많이 왔는데요. 장마전선이 충청 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뒤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가뭄 해갈에 특히 큰 도움이 됐는데요. 오랜 기간 가뭄에 시달렸던 충남 서부와 북부 지역에 단비가 됐습니다. 홍성과 천안, 아산, 태안 등지에 170에서 200mm가 내렸는데요. 덕분에 평년 수위를 밑돌던 저수지 저수율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예, 이 장맛비 전후로 얼마나 올랐죠? 충남 저수지 230곳의 평균 저수율이 42%에서 54%로 올랐고요. 향후 3일에서 일주일 사이 땅에 스며있던 빗물 유입량에 따라서 60% 선까지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울러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충청 지역 상공으로 고온다습한 공기층이 유입되고 있어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밤낮으로 덥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의들 하셔야겠습니다. 한 소식 더 들어보죠. 이 최근 일본의 경제 도발로 반일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전라북도를 찾은 일본인 선수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온 소프트볼 연맹팀인데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수출 규제로 고조되고 있는 반일 정서에도 20년 동안 이어진 두 나라 선수단의 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일본 선수단은 한국인들의 감정이 크게 상해서 이번 방문이 자칫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민간 분야에서라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민간 교류는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방문을 했다는 일본 선수단 못지않게 우리 선수단도 고민이 컸다는데요. 일각에선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지만 스포츠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활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서로를 맞이하며 우위를 다지는 두 나라 선수들의 관계가 무척 건강해 보이네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 없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가 다음 달 23일까지 도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도 정책사업과 시군 소규모 주민 밀착 사업 등 2개 분야로 각각 7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공모 신청은 도 홈페이지 도민 참여 예산제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전 동구도 예산 편성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5억 원 규모의 주민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의 우편과 팩스,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주시가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돗물을 채수해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10일 이내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새 칫솔 죽게 헌칫솔다오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체험과 실습을 병행한 집중 구강관리를 통해 칫솔질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바른 구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보건소 지역 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여구는 10월 말까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제문화재 등 축제기관과 연계해 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점심시간에만 실시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휴일에도 확대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노상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징수 방안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앙시장 주차장은 종전처럼 토요일만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가 다음 달 25일까지 곤충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산림박물관이 들려주는 풀벌레 이야기 속으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270여 종의 풀벌레와 나비 등 약
1,400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 천안, 공주 등 충남 5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공주 33도, 아산 31, 홍성 30도 등 28도에서 33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 큰 고통을 겪었던 임진왜란. 이 임진왜란 중에 조선의 관군이 내륙에서 거둔 최초의 승전인 이치대첩을 알고 계십니까? 이치대첩의 승리로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고 전주사고의 조선 왕조실록, 태조 어진 등 귀중한 기록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금산에 위치한 이치대첩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이치대첩지의 국가문화재 지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홍재연 연구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홍재연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 이 임진왜란 중 조선 육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인 이치대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먼저 이 이치대첩이 어떤 대첩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중에 벌어진 전투인데요. 네. 이치대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임진왜란 전황을 좀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92년 임진년 4월에 일본군이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조선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 선조실록에 보면 200년간 전쟁을 모르고 지낸 백성들이라서 이 풍문만 듣고도 놀라서 무너졌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당시 일본 병력이 거의 비전투부대까지 포함하면은 한 20만 명에 이를 정도였는데 이들이 완전히 거침없이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보름 만에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고요. 부산 함락 한 달 만에 개성이 점령될 때까지 우리 관군 대부분이 괴멸되고 또 네. 애들만 승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그 당시에 조선 팔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부대를 나눠서 퍼지는데 이 중에 전라도를 맡았던 6번대가 7월 달에 금산으로 들어와서 금산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곡창지대인 호남을 장악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력 7월이기 때문에 추수를 앞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라도 광주의 광주 목사로 있었던 권율 장군이 전라도 도절제사가 되고요. 그 당시에 전라도 고을의 수령들을 총동원해서 바로 전장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네. 제일 먼저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전북 진안과 전북 완주군 사이에 있는 웅치고개였습니다. 네. 웅치고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서 조선하고 일본 양측이 다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곧이어서 이치에서 접전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서는 네. 우리 관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웅치 전투에서는 방어선을 거의 뚫었지만은 이치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다시 금산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예. 여기에서 고경명의 7천 의병과 다시 맞붙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의병은 여기서 모두 전사를 하고요. 일본도 이 전투로 전력을 크게 잃으면서 결국 금산에서 퇴각하고 전라도를 아주 포기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안 쪽에서 올라와서 이치를 통과해서 이제 호남 평야를 점령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 이치에서 그 일본이 패전을 하게 돼서 그 호남 평야는 포기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대첩이었네요. 네. 예. 이 임진왜란 중에 조선 관군이 내륙에서 거둔 최초의 승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이치 대첩의 이치는 이게 무슨 뜻이죠? 이치는 지금 금산 진안면의 읍내리에서 전북 네. 완주군 운주면으로 가는 17번 국도가 있는데요. 요걸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티제라는 고갯마루가 있습니다. 대티제.
예, 베티는 이제 순 우리말이고요. 이걸 한자로 표기하면 이치라고 되는데 예. 굉장히 깊고 험한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예. 광군이 낭떠러지를 기어오르는 일본군에게 활을 쏘아서 막아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산군 진안면에 위치해 있다 이거죠. 예. 예. 예, 이치대첩의 승리로 우리는 호남 평야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전주 사고에 있었던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 등 귀중한 기록유산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치대첩은 호남을 지켜서 전쟁의 향상을 받고 전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배후지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호남 곡창지대였거든요. 네. 호남의 수부고, 그러니까 우두머리 고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 장악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죠. 근데 전주에는 왕조실록하고 태조 어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네. 실록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전국에 4군데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네. 임진왜란 중에는 성주, 충주, 서울 춘추관 사고가 이 3군데 사고가 모두 불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오직 전주 사고만 화를 면하면서 현대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이치전투 이후에 일본군 전력이 굉장히 약화됐고요. 이 무렵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육로, 수로 모두 다 차단당하면서 호남으로 진입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조선 입장에서는 호남으로부터 안정적인 병력 지원을 받게 되고 또 각지에서 의병봉기가 일어나고 하면서 결국은 임진왜란이 우리 승리로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선왕조실록이나 태조의 어진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이치대첩의 그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이치대첩이 일어났던 금산이나 완주에는 어떤 유적 또는 문화재들이 남아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치대첩하고 관련된 문화유산이 총 3건이 있습니다. 네. 이치 자체가 금산군하고 전북 완주군 경계이다 보니까요. 네. 양쪽 지자체에서 각각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1976년에 전라북도에서 이치 전적지를 지정했고요. 또 1984년에는 우리 충남도에서 권율 장군 이치 대첩비로 지정하고 마지막으로 2000년에 금산 이치 대첩지가 지정 문화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쪽에 두고 각 도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거 통합해서 관리해야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이게 행정구역을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이치대첩 임진왜란 중고 등 최초의 승리이고 호남 평화를 비롯해서 많은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던 전투였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사실 지역민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조금 먼저 말씀드릴 게 우리가 육전의 최초의 승리를 경기도 양주 승전을 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양주는 국지전이었고요. 일본군의 진격을 막은 대접전, 이걸로 치면 이치대첩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알려지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점인데 먼저 이 시기에 사료가 충분하지가 않아서요. 이치대첩이 벌어진 날짜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으로는 알려지지를 못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1963년에 우리 금산군이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그렇죠. 문화재 지정이 각각 이루어진 것도 원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산군 또 충청남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이 이 금산 이치대첩지가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 이치대첩지를 국가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을 했죠. 예. 이게 사적 승격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먼저 충남도와 전라북도의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다가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전문가의 현장 조사, 자료 검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문화재 가치를 검토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문화재청의 사적분과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이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치대첩에 대한 이 역사학계에서의 연구는 많이 돼 왔나요? 어떻습니까? 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첩의 날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금산군의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런 결과 하여튼 최초의 승전지는 맞다. 예. 내륙에서의.
네. 예. 이 이치 대첩지를 국가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이치 대첩을 많이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육군 군사 교육을 맡으신 전문가께서도 그런 말씀 한번 하셨는데요. 군대 내에서 전쟁사 교육을 실시할 때 예. 이치 대첩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이 참 문제다 이런 얘기 지적도 하셨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먼저 이 이치 대첩이 교육 콘텐츠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전에 지금 당장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산군이나 완주군 주민들부터 이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점차 홍보 범위를 넓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치대첩 이 승전일 날짜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못한 거죠, 사학계에서도. 사학에서는 7월 달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8월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사정 종합을 해봤을 때는 한 8월 17일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한여름이었네요. 예, 그 음력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면은 양력은 한 9월 추석 무렵.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이치 대첩지가 금산군과 또 도를 달리하는 완주군에 걸쳐 있어서 이게 자치단체 간 협력도 중요한 부분인데 각 자치단체의 노력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이치대첩과 관련된 지자체가 총 금산군과 충청남도, 완주군과 전라북도, 그렇죠. 총 4개의 지자체가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4개 지자체가 몇 년 전부터 이미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은 전북대로, 충남은 충남대로 계속해서 관련 사업을 여러 번 진행을 했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좀 협의를 한 내용은 각각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치대첩의 상징적인 공간을 하나로 결정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하나로 정한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그 공간 범위를 좀 조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 심사를 의뢰를 해서 이때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데에 대해서 서로 좀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이거를 계기로 해서 금산군과 완주군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또 다른 문화 사업들도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 관리에 대한 원칙적인 의견에는 서로 일치를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발굴 조사를 하더라도 완주군에서 하면 완주군 경계까지 하고 금산군 경계까지만 네.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좀 범위를 넓혀서 통합적으로도 관리해보자 이런 의견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충남과 전북은 백제유산 유네스코 등록 때도 함께 협력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치대첩지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해서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치대첩지 정밀 지표조사도 실시를 했었고요. 네. 정비보건계획 수립도 같이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산군의 어린이를 위한 역사 교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안에도 이치대첩을 좀 구체적으로 집어넣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조사라든지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이때 저희가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충청남도 협조도 같이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치대첩과 관련해서 이 역사를 도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역사 콘텐츠 활용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치대첩지의 국가문화재 지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홍재연 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철도 패싱 논란에 다시 불붙은 충청홀대론이란 타이틀로 서해선 신안산선 복선전철 운영 방식을 두고 빚어진 논란과 평택 오송 복복선화 사업의 천안정차 배제 등 충남이 영향권에 속하지만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은 사업들이 속출하면서 충청홀대론도 재점화된 형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